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합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송가람 매니저, 최진웅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뵈니까 진짜 반가운데 이렇게 뵈도 시장 앞에서 시장 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두 분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략주 리뷰부터 볼게요. 두 분 다 성적이 엄청 좋으시네요.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원준이 종가 기준으로 16.63%, 최고가로는 31.42%, 최준웅 매니저의 시그네틱스는요 11.2%, 최고가는 14.11%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아마 두 분 다 목표가가 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송가람 매니저님은 이거 지금 최고가가 31%거든요. 네, 목표가를 터치를 바로 그 다음날 했습니다. 월요일 날 네. 시주가부터 해가지고 바로 그 당일에 목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 네.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추가로 상승이 나왔고요. 이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크게 눌리면서 이런 시장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 2차 전지 리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섹터 레드앤블루에 2차전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OX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웅 매니저님은 시그네틱스 최고가 14.11%인데 제가 또 지난주에 안 들어왔다 보니까 네네네. 목표가 터치 됐습니까? 목표가 터치는 됐고요. 야, 네. 일단은 지금 시그네틱스 자리 자체가 저는 더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좀 시세가 며칠 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예. 일단 좀 하루 정도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네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연속적으로는 시세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좀 충분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홀딩 유지를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5개 섹터 내에서 또 종목들을 보니까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탑픽 종목 꼽았던 아스타가 47.46% 기록했고요. 로봇에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1%입니다. 이 정도면 뭐 트렌드 다 읽고, 송가람 매니저만 따라가면 수익 다 먹겠는데요.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함께 하시는 가족 회원분들은 뭐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흐름이지만 이 지수에 맞는 시장의 주도주가 없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기차 부분에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이런 로봇주들 거기에 따른 그 외에 여기에 뭐 위성 관련된 종목까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함께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저 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깨알 홍보도 함께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준웅 매니저도 엄청납니다. 2차 전지에서 LNF를 얘기해 주셔서 26.71%, 로봇에서 뉴로메카 10%대, 반도체 소부장이 있었군요. 칩셋 미디어 15.56%. 두 종목이 송가람 매니저는 굵직하게 갔다면 또 다양한 세 종목도 굵직하게 수익을 낸 최진웅 매니저인데, 이번 주가 좀 트레이딩하기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트레이딩 하기가 괜찮았다기보다는 재료는 이미 좀 오픈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게 좀 섹터 흐름 내에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다 보니까 그게 좀 LNF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좀 낙폭 부분들이 좀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좀 V자 반등을 좀 노려보고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쪽으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고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혹시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찰해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와 최준웅 매니저의 지난주 섹터 레드앤블루 5개 섹터와 공략주 리뷰 모두 맞춰봤고요. 이제 섹터 레드앤블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한 이래로 항상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시장에서 핫한데 이게 이번 주도 좋았고요. 지금 보면 다음 주도 당연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실지 혹시나 의견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2차 전지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거 다음 주도 좋다.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5를 들어주신 이유는?
뭐 2차 전지를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네.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굉장히 여기서 핫했지만 이게 눌렸다. 뭐 장중에 20%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굉장히 개인분들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격이 크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날 하락했던 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종가를 올려주고 네.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오면서 다시 이런 전고점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점에서 흔들리는 흐름 외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이런 흐름을 이어서 쭉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섹터가 여기가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고점에 있는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공매도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3배, 4배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과열권이다라고 보여지지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흐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5를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남의 관점에서 좀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최준 매니저님은 그 폼업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폼업 증후군 말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fear of missing out on 배터리라고 네네. 배터리 없는 사람들은 짜증난다 이거죠. 내 계좌에 배터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2차 전지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게 신문 기사도 났습니다. 폼업 증후군이라고. 왜냐면 2차 전지 거래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되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를 주셨으니까 다음 주라도 앞서 송가람 매니저는 수남에 노리자라고 얘기했는데 네네네. 수남에 노리는 관점에서 다음 주 2차 전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2차 전지 지금 섹터 내에서 전체적으로 좀 종목이 골고루게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결국엔 섹터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좀 조성이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는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밸류상으로 멀티플이 얼마나 좀 확장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낙폭도 나올 거고 다시 또 급등도 나올 건데 지금 시점부터가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확실하게 좀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지금 글로벌 완성차들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전동화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견조하게 계속 좀 성장을 해줄 거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일단 가장 좋은 부분들은 중국 기업들을 지금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 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하지 못하게 제동을 거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고 멀티플이 일단 유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지금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좀 전제 조건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멀티플 리레이팅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들어가 주는지도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적 수주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직계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부실 기업 이제 뭐 말 그대로 2차 전지 섹터이긴 하나 좀 매출 부분들이나 실적치가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가가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좀 수주 모멘텀이 좀 정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기대감은 계속 좀 조성이 될 확률이 높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이 좀 상향되는 종목들로 좀 수남매를 노리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건 그래도 가는 애들이 갈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뭐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면은 결국엔 배터리에서는 이제 배터리 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있고 네. 그리고 LNF도 있고 결국엔 대형주들이 지금 뒷받침되는 애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메이저들이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좀 대형주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부분들이 단순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에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꾸준하게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대형주들도 바닥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매수 관점 노려볼 수가 있고요. 또 중소형주들도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충분하게 지금도 저는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번 주에서 2차전지 내에서 특이했던 건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 2차전지와 엮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게 잘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뭐 이수화학, 한농화성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먼저 비철금속, 뭐 알루미늄, 리튬 쪽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송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는 이쪽 비철금속이 이번 주 내내 좋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2차 전지 순환매도 기대를 하시는 거야? 아니면 여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2차 전지 순환매에 있어서 이런 비금속 부분 네.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지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계속 강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오느냐라는 고민을 안 해볼 수는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이런 2차 전지의 매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네. 이런 순환매가 어느 쪽에서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1차적으로 2차 전지가 강했던 흐름만큼 강하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강하게 흐름이 나왔던 3배, 4배만큼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2차 전지 내에는 소재 부품 쪽이나 이런 리튬 쪽 그리고 그 외에 폐배터리 쪽까지 굉장히 저평가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꾸준히 상승 나왔던 측면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평가 구간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렇게 장비주들 그리고 리튬주들 그 외 기타 비철금속주 관련주 해서는 추가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고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준용 매니저님은 전고체 쪽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좀 이게 이성적으로 올라가는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은 진짜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나 리튬이나 저는 좀 연결고리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쪽에서 있죠?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뭐 지금 와서 이슈가 나오는 게 리튬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한다라는 네. 이슈로 인해서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또 우려감이 또 조성이 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결국에 배터리 사업은 분명하게 좀 좋지만 결국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해야만이 배터리 수요도 증가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 쪽이나 그리고 배터리 사업 쪽에 있어가지고 이슈 부분들 기대감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이수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 현상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주가가 실적에는 반영이 될 만한 그런 좀 밸류가 지금 받아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오히려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 확장 부분들의 우려감이 조성이 되면서 매도될 수급이 또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좀 상승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쫙 이야기를 들어봤고 먼저 최준용 매니저님이 딱 그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네네. 다음 주 여기서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선택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CIS를 CIS. 네, 지금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CIS 같은 경우도 일단 2차 전지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좀 제조 장비, 제조 관련 이런 장비를 좀 전문적으로 좀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지금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D가 있고요. 예. 그리고 LG 엔솔이 있고 그리고 파나소닉이나 소닉 등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수주를 본격적으로 지금 늘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R&D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CIS랑 좀 매출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주는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 밸류는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게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위치를 봐도 뭔가 좀 순환매 관점에서 노려보기 좋은 네네네. CIS였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LNF를 가지고 왔는데요. LNF를 바꿔가면서 갖고 오네요. 최준용 매니저는 LNF 이미 이번 주로 26% 수익을 네. 기록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2차 전지 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들은 아무래도 폐배터리 쪽이 아닌가라는 점을 폐배터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NNF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쪽으로도 이런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이런 후공정 관련된 이슈 그리고 폐배터리 이슈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네. 지금의 밸류에이션에서 충분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 1차로 곽강을 받긴 했지만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재활용 방식과 재사용 방식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추가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뭐 산업부에서 제자원화 기술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이것들이 아무래도 리튬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30년까지 574억 달러 정도로 넓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 성장성 그리고 지금의 시장 밸류에이션을 살펴봤을 때는 이런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그리고 바로 이런 단기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시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이번 주 시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또 이슈가 됐던 것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차 폐배터리인데 왜 LNF예요?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이라기보단요. 뭐 폐배터리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추가로 부각을 많이 받지 않은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LNF 같은 경우에는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레드우드 매테리얼스와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이런 메탈 리튬 공급 그리고 전고체, 양극재 분야의 생산 협약까지 체결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이런 것들을 통한 활용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LNF를 다시 한번 봐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극재들 보면은 진짜 천하무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든 엮일 수 있는 양극재, LNF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도체입니다. 아까 채팅창에서도 기본 충실님께서 스멀스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K-칩스법 통과, 턴어라운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다음 주쯤에 달릴 수 있을지 OX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반도체도 모두 일단 5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진웅 매니저가 5 의견을 줬다는 건 제가 2달 전에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했을 때 지금 바닥은 맞는데 올라가는 시그널이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뭐 시그널이 왔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 이슈 이 부분이 저는 좀 초반 좀 시그널을 좀 일단 좀 잡아준 신호탄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좀 정말로 트리거 현상이 좀 나와주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재고가 좀 정상 수준 이하로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정상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상승 트리거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시기까지는 뭐 안 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K-칩스포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용인에다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 투자를 대규모로 지금 집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TSMC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경쟁력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려는 그러한 취지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반도체는 제가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좀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될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적치도 바닥 부분에 거의 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지금 좀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여 줄 겁니다. 결국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선선행해서 한 6개월 정도 좀 빠르게 움직여주는 경향들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으로 좀 봤을 때는 올해 한 2분기 정도의 지금 실적치를 주가가 이제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음 주도 좀 사이클이 좀 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이제 선순환돼서 6개월 먼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10월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비슷한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송건환 매니저님 이것처럼 반도체 우리가 사실 이번 주에 유의미한 상승이 있긴 하지만 언제 또 다음 주 되면은 조용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주신 건 이번은 좀 믿을만하다. 네, 맞습니다. 뭐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뭐 윗골이 달면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주, 반도체주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메인으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지금 강하고 그리고 반도체는 눌리고 있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이런 전공정, 후공정이나 배터리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련 장비주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 그리고 후공정 소재, 전공정 소재 이런 업체들은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때 이런 기업들은 크게 상승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뭐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 악화로 인해서 크게 눌렸을 때 같이 눌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실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 많이 낮은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시장에서 저번 주 이번 주 시장에서 특히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외국인 수급 그리고 국내 상황을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라는 것을 볼 때는 바닥권에서 이 거래 대금이 얼마나 나왔느냐라는 것을 보면 될 것인데 이것들을 봤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유의미한 거래량과 그리고 이런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세 전환이 이제 이루어졌고 다음 주에도 추가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에코프로 같은 뭐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회사들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되었던 수급이 어느 정도 반도체 쪽으로 추가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까지 살펴본다면 다음 주에 충분히 반도체주들 추가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여기서 우리가 반도체 좀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번 주 흐름 보면 유난히 좀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이쪽이 더 강하다. 그리고 뭔가 기존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는 좀 이제 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생기더라고요. 최준호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비메모리 쪽을 좀 파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업황이 부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업황이 다시 개선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PCB 인쇄로 기판이 먼저 좀 많이 움직여주는 영향이 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PCB 쪽이 먼저 수급을 잡아주고 나서 그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주는 그러한 사이클로 선순환 사이클이 좀 많이 돌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PCB가 업황 바닥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와 준다는 것을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메모리가 상승하는 게 별다른 이슈 없이 상승한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먼저 PCB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로 저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또 수급도 분명히 좀 이동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비메모리에 대한 이야기 뭐 하고 있는데 성근환 매니저님 뭐 비메모리에 대해서 하실 얘기 따로 있으신가요? 뭐 비메모리 쪽이 아무래도 수급을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종합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쪽이 아무래도 매출의 파이를 크게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이런 약세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년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도 타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메모리 쪽은 아무래도 수요가 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반도체주들을 보게 된다면 뭐 공정 소재라든지 장비주들을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수요가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도체들의 공급 이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도체 탑픽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준호 매니저는 오늘 이 반도체가 오늘 공략주라면서요? 네, 저는 오늘 공략주가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저는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공략주 탑픽 종목은 이따 잠시 후에 공략주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송근환 매니저님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뭐 미래 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검사 장비, 뭐 테스터 핸들러와 그리고 표면 실장 장비, 칩 마운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주요 매출처가 SK 하이닉스, 뭐 IMTC 같은 굵직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뭐 소켓 패키징 등의 후공정에 필요한 소재라든지 그리고 뭐 D램의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성능 DM의 미세화 공정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겠는데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후공정 업체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가장 크게 최근 거래량이 나오면서 거래자금을 늘려가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의 반도체 탑픽 종목은 미래산업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는요, 성장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 FOMC가 이제 25bp로 결국 이제 동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장주의 시간 좀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장주 이야기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처음으로 X와 O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 일단 먼저 최진웅 매니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금리 이렇게 동결된다라는 건 성장주에게 무조건 기회가 온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만 지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FOMC 부분들이 시장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서는 뱅크런 사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철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들이지 FOMC는 이제 좀 뒷전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내 금리 인하 부분들도 기대감까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사리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처럼 좀 공격적인 긴축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케이스 시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성장주 쪽에서도 일단 그 안에 산업군이 이제 많이 좀 존재를 하겠죠. 되게 많죠. 네네 이제 그 산업군에서도 저는 좀 게임주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왜요? 보통 이제 게임주가 지금 이제 1분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네. 지금 보통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신작 모멘텀이 1분기에서 2분기에서 좀 전방에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후반기 때 이제 대형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좀 후발주자로 좀 신규 게임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게임 모멘텀, 신작 모멘텀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은 게 올해 1, 2분기 사이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들이 좀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도 이미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되고 나서 올해 또 3월에 추가적으로 또 외자 판호 발급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쵸.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총 27개의 게임에 지금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됐는데 거기에 국내 게임의 IP로만 되는 게 외자 판호가 총 5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게임 시장이 좀 많이 컸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는 게임 판타지 그 유형이 MMORPG 쪽이거든요. 네. MMORPG 쪽을 지금 중국 시장이 아직까진 따라올기에는 좀 굉장히 미비한 수치이다 보니까 결국 외자 판호 발급 자체는 중국 기업들도 키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현재 뭐 서블컬처라든지 캐주얼적에 대한 인기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게임 업체들이 충분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신작 모멘텀과 외주 판호 발급 이슈 부분들의 모멘텀도 제가 보기엔 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죽었거든요. 네. 최근에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죽은 시점이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이럴 경우가 거의 업황이 바닥 부분들에서 이제 개선 기대감이라는 이슈가 좀 많이 나올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관점을 보게 되면은 좀 선취매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전반적이라기보다는 게임주를 좋게 본다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오를 만한 재료가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X를 주신, X 진짜 잘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제 네. 기억에는. 송가람 매니저님, 왜 X를 주셨나요? X를 정말 제가 잘 안 드는 편이죠. 진짜 안 주죠. 네. 예. 그리고 이제 O를 들었던 섹터에서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은 대체로 이제 잘 움직였는데 네. 이거를 뭐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2023년은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가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뭐 이런 지금 성장주 가치주들을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섹터 안에서 사이클이 계속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트렌드도 지속적으로 바뀌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섹터 앤 레드 앤 블루에서 다음 주 전망을 지금은 바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큰 흐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 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다음 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섹터 같은 경우에 이런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로봇주,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이 안에서 섹터 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선물 매수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물에서는 기간 매수와 함께 지금 아직 시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전 종목으로 퍼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에코프로에서 빠져나왔던 이런 수급들이 기존에 우리가 강했던 섹터들 내에서 순환매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금리 뭐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가장 큰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뱅크런 사태 이후에 지금 뭐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유동성 사태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유동성을 잘 막으면서 갑작스럽 현상이었지만 여기에서 강하게 미국에서 집중을 하면서 뭐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전 은행에는 보증을 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지만 시장 반응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바로 의견을 바꾼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나왔고,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수를 하겠다라는 흐름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속에서 다음 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가치주들이 좀 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기존에 나왔던 흐름 좋은 종목들의 섹터들이 다시 순환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금리 동결 이런 건 있지만 아직 성장주를 보기는 좀 시기상조,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가치주들의 눈을 돌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가치주라는 그럼 그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을 보자 이 얘기인가요? 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와 어느 정도 배치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성장주는 굉장히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 회사들이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자면 기대감 먹고 가는 기대감을 먹고 가는 IT나 뭐 제약 바이오 이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뭐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가 충분하다, 고배당주라든지 아니면 현금이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뭐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수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파르진 않더라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가치주를 좀 더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가치주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러면 최진웅 매니저님, 이 성장주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낫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게임주 중에서는 M게임을 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열혈강호는 뭐 모르시는 3040 세대는 아마 열혈강호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네, 저를 보세요. 안 해보셨나요? 이제 열혈강호를 다들 해보셨을 텐데, 이 열혈강호 IP가 지금 중국 시장에서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북미나 유럽 쪽은 나이트 온라인이 흥행에 성공을 했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온 M이 또 출시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게 현재로서 N게임이다 보니까 일단 중국 시장 모멘텀 자체를 지금 N게임이 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앞전에 주봉으로만 봐도 헤드앤드숄더 패턴에서 이렇게 헤드앤드숄더 패턴이 이미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점이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로 봤을 때는 저점을 지금부터 좀 꾸준하게 올려가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의 성장주 그리고 그 안에 게임, M게임이 토픽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지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도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올랐다고 반영을 한 걸까요? 일단 주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한번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지노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이번엔 두 분 다 X를 좀 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X가 오늘 좀 많네요. 평소보다.
오늘 X를 평소보다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분산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 아무래도 집중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반도체주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뭐 로봇이나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 강했던 종목군들에서 장비주들 위주로 한번 다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카지노주들이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쵸. 부각을 받을 수는 있는 측면 그리고 매출도 앞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뭐 지금 명동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진짜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회복 가능하고 그 이상의 매출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은 되지만 다음 주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히 갈 섹터들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카지노주는 어느 정도 쉬었다 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라갈 섹터가 딱 보이니까 굳이 지금 카지노에 베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라고 맞습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준 매니저님, 그럼 카지노 뭐 한 2달, 3달 전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미 지금의 현상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건가요? 일단 선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드로백만 봐도 전월 대비 한 2% 이상 좀 성장을 해줬거든요. 네.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2월은 보통적으로 카지노들이 영업 일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해서 지금 드로백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회복은 어느 정도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중국과 이슈가 굉장히 좀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PCR이가 해제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PCR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입출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중국 VIP에 대한 수요를 잡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 VIP는 수요는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완선형 인바운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중국 쪽에 대한 VIP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PCR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업황 부분도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다음 주부터 좀 갈만한 부분들이 이슈가 굉장히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주들이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재료가 좀 약하지 않을까. 네, 다만 모멘텀 부분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인바운드 형성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저는 지금 계속 업황이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일단 다음 주 흐름에 있어서는 X 카지노 네네.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지노 여기까지 확인해 보고요. 이제 마지막 섹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봇입니다. 지난주 이맘때도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여서 이번 주 어떨까 했는데 오르면서도 좀 그만큼 빠지고 또 오르는 네네네.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이래서 다음 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주 OX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모두 의견이 좀 전반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로봇주 5를 들어주신 이유는 아직도 아까 말씀해주신 그러면은 올라갈 분명한 섹터가 그중 하나가 로봇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수급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부분, 우리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후관이 명관이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강했던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보실 점은 이 로봇 섹터주들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기술력이 있지만 아직 부각받지 못한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 섹터 내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추격 매수해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로봇주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기술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볼 때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기술력을 보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으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로봇 종목들 한번 지켜보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웅 매니저님은 일단 5 의견 똑같이 주셨습니다. 로봇주 내에선 지금은
가만 보면 로봇주가 섹터 내에서 종목 수가 제일 방대한 것 같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도 어떻게 엮이면 다 로봇이 되어버리니까 네네.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로봇주를 볼 때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협동 로봇을 좀, 협동 로봇?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가 공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개에 대한 100대, 뭐 수천 개, 많게는 이렇게까지 지금 수요를 증가를 시키면서 활용은 할 수가 있지만 협동 로봇은 그에 비해서 공장에 대한 좀 수요 부분들이 좀 적을 수는 있거든요. 네. 다만 이 협동 로봇 자체는 인간과 이제 로봇 간에 같이 좀 협동을 하면서 만드는 그런 체제로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들 개발이 좀 확실하게 양산이 되고 수주가 증가가 해가지고 발주가 좀 확실하게 들어가져가지고 공장이 좀 가동 라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구매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재구매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고성장으로 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모멘텀은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협동 로봇이 산업용 로봇보다 지금 모멘텀이 다소 좀 약한 그런 수급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협동 로봇을 좀 바라보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이제 대기업 로봇 사업에 지금 굉장히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로봇 시장 창출 부분들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 부분들이 확실하게 증가해주는 부분들이 현상이 안 나타났었고 여태까지 실적 부분으로도 바로 좀 접속이 될 만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없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재료 기대감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지 이제는 뭐 미래형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산업군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협동 로봇 하면 당연히 이번에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뉴로메카가 네,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건데 네네. 뉴로메카는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당연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처럼 주도 종목들이 잘 가는 흐름일까요?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주도주들이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근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갭이 좀 많이 뛰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갭이 좀 많이 뛰어 있으면은 물량이 쏟아지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급등 현상이 나오냐 둘 중 하나로 좀 나눠지는데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갭을 메꾸려고 내려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지금 상황에 뉴로메카가 오늘 좀 로봇주들이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갭을 메꾸러 내려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 박스권에서 계속 보합을 움직여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협동 로봇도 지금 전체적인 폭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협동 로봇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은 손절가만 좀 타이트하게만 잡으셔도 오히려 저는 수익폭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좀 열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타픽 종목은 뉴로메카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한번. 이제 네. 저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진 로봇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을 시장에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가전 생활에서 쓰는 이런 로봇들을 좀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저는 추세 자체가 굉장히 로봇주 중에서는 지금 밸류가 굉장히 좀 저평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수요 생활로 빗대어 봤을 때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가 지금 해외 쪽에서는 이미 판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황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적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가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실생활에 우리가 로봇에 대한 상용화만 확실하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유진 로봇이 먼저 좀 선행이 돼가지고 좀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유진 로봇도 좀 지켜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의 로봇주 탑픽은 뭔가요? 네, 제가 가져온 로봇주 탑픽 종목은 큐렉서입니다. 이 큐렉서 같은 경우에는 수술용 로봇과 재활용 로봇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조 및 판매하는 예. 업체입니다. 이 핵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용 수술 로봇인 T-솔루션 1 그리고 재활치료 로봇인 워크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각광받았던 것들이 아무래도 협동 로봇들 그리고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로봇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지능형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구체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지능형 로봇을 지금은 어느 정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감지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하는 이런 세 단계 스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세 가지들이 기존 로봇들의 요소들이 추가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이든 서비스 로봇이든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게 된다면 모두 지능형 로봇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은 뭐 대기업 로봇 시장에서 강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고 뭐 정부 지원 정책도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지능형 로봇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섹터 안에 탑픽 종목도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5개 섹터 모두 OX 통해 확인해 봤고요. 두 분의 다음 주 공약주는 또 뭘 갖고 왔을지, 특히나 최준욱 매니저는 아까 반도체가 탑픽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를 좀 뒤에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도 충분하게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지금 단기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제주 반도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라볼 때는 제주 반도체가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제주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부진했던 부분들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눌림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현상이 좀 급등 현상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K칩스법에서는 오히려 반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즉슨 팹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를 지금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용인의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 형성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팹리스 같은 경우와 국내 기업에서 지금 점유율이 한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10개 정도의 팹리스 기업을 지금 설비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는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이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 시장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업황 부분들은 충분하게 멀티플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매매 동향만 우리가 좀 봐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물량이 지금 나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금 연속적으로 순 매수세를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관이랑 금투 투신도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보통 투신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좀 단기성으로 보는 그런 수급 영향도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일봉에서 봐도 중장기적인 우하향 추세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저가를 좀 잡고 나서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지고 그런 구간이거든요.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도 이미 추세 돌림이 다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소형주들이나 중소형주들 쪽에 좀 수급이 몰림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펀더멘탈이 그래도 확실하게 좀 괜찮은 종목군들 그리고 수익성이 확실히 좀 견조하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좀 제주 반도체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부분들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요. 일단 매수가 부분은 한 5,300원에서 5,100원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장 초반부터 시가 라인을 이탈을 안 하고 좀 출발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눌림이 나오면은 그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부근에서 한 5,9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9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매물을 소화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6,000원대 좀 이상으로 목표가를 좀 잡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7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좀 목표가를 좀 10% 좀 짧게 네네. 보시는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 반도체가 한 번 오르면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제주 앞에 제주 붙으면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종목들 보실 때 만약에 막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매수가 밴딩 라인을 벗어나면 굳이 매수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범위 내에서 네, 플러스 밴딩 마이너스 한 라인 1%권대까지는 매수 진입은 유효한데 그래도 지금은 매수 밴드 내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5,9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의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반도체 종목인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예. 이게 좀 AI 쪽으로도 네. 뭐 AI 반도체 구동 기반이 되는 IP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메모리 솔루션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이 IP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에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뭐 25년 같은 경우에는 4,70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서 2배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정보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그리고 CPU 등이 이런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초거대 시장에서 AI 관련해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이런 반도체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진짜 가격 전략 궁금해하실 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권에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는 이제 시초가 이후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여기 오늘 시초가로 나왔던 24,000원대 가격대 이하로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단기로 27,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2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무료 방송이나 이제 네이버 밴드 운영하시나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지금 이제 장중 시황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종목들 이슈들 그리고 종가에서도 어떤 특징주들이 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급 부분들을 흐름을 좀 굉장히 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냐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주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욱 검색하셔가지고 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공유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진짜 적중률 높습니다. 최진웅 매니저 네이버 밴드 안내해드렸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 네, 최근 들어서 지금 시장이 거래가 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압축되어서 어떤 것을 거래해야 될지 보이는 시장이니까 여기에서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손가락 검색하셔서 오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전망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스페셜은 여기서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